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 심현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주간 이슈. 참 다루고 싶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관련된 사안이죠. 바로 유엔 출신의 배우 최정원 씨 관련된 사안인데 이게 꽤 오래된 사안이에요. 처음 불거진 게 제 기억에 2023년 1월로 기억을 하니까 2년 정도 됐죠. 근데 사실은 더 눈길 끌었던 건 한 1년 정도 한참 이제 재판이 진행되다가 2023년도 12월에 재판이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처음 기사 나왔던 건 2025년 1월 21일로 변론기일이 잡혔다. 1년 만에 변론기일이 다시 잡힌 거죠. 그것도 12월 변론기일이 취소된 거니까 1년 한 2, 3개월 된 거죠. 갑자기 변론기일이 잡힌 이유가 무엇일까? 얼추 그때 느꼈던 게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나 보구나 싶었고 실제 나왔죠. 이혼 소송 결과는 최정원 씨와 불륜관계라고 됐던 그 여성 A씨가 재판에서 패소를 했어요. 재판은 이제 그 A씨가 본인의 남편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청구한 거였는데 오히려 부인이 패소를 한 게 됐죠. 위자료 3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이면 뭐 불륜 정도에서 가장 통상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5천만 원 넘게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통상적으로 3천만 원 정도가 3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 뭔가 그 규칙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혼이 성립된다라고 보여지는 금액인데 내용은 그냥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게 아니라 최정원 씨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판결이 나왔냐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그 여성 A씨죠. 그러면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라고 판결했어요. 구체로 들어가 보면 2022년 5월 15일 원고는 피고에게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나 브런치를 먹었고 2022년 5월 27일 원고는 피고에게 회식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함께 와인을 마시며 최정원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 최정원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사건 본인과 함께 놀러 간다고 피고에게 말한 뒤 사건 본인 혼자 게임장에 둔 채 2022년 6월 18일 최정원과 만나 운동을 같이 하는 등 데이트를 즐겼다. 사건 본인이 뭘까요? 사건 본인은 보통 그 이혼 당사자의 자녀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그 A씨 아들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의혹이 막 불거져가지고 2023년 7월 정도에 최정원 씨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거기다 어떤 글을 썼냐면 2022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총 3차례 만났다. 그 상대는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친한 동생이었다. 뭐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냥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만나가지고 한 5, 6월 2달 동안 한 3번 정도 만난 게 다다 부정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판결문을 보면 실제 딱 그 시기예요. 2022년 5월, 6월 이때 몇 번 만나고 다 거짓말하고 만나가지고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재판부가 인정을 했죠. 물론 최정원 씨 본인이 직접 관련된 소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재판에서 그 A씨에 대해서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최정원 씨는 그 부정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거죠. 이제 1월 21일 날 이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이제 변론을 제기하는데 이 재판에서 패소가 된다면 이번에는 본인 재판이고 정확하게 본인이 불륜을 했다라는 불륜 의혹이 사실이라는 게 법원을 통해서 입증되는 순간인 거죠.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불리한 거죠. 이미 하나의 재판에서 A씨와 최정원 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라고 이미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게다가 재판 1년간 멈췄던 이유는 이혼소송 결과를 보고하자였는데 이혼소송 결과가 이미 그렇게 나와버렸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만한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1년을 중단했던 사유 이혼소송의 결과 여기서는 부정행위가 입증이 됐어요. 다시 말해 최정원이 상간의 책임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이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최정원 씨가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물론 이제 최정원 씨 본인 재판에서는 또 다른 증거를 대거나 해가지고 이걸 입증해가지고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상간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혀낸다면 승소할 수도 있고 지금 A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혼 소송에 대해서 항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최정원 씨가 승소하게 된다면 그 결과로 이혼 소송 2심도 뒤집힐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법조인은 그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늘어난 얘기 소장을 못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면 최정원 씨가 소송에서 본인이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럴 만한 증거가 A씨나 최정원 씨에게 있었다면 이혼 소송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쉽게 끝내지 않았겠느냐. 지금 이제 12월 초에
이혼 소송 결과가 났기 때문에 한 2달 사이에 그런 뭔가 새로운 증거, 확실한 뭔가 입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것이냐. 물론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여성도 뭔가 본인의 입장을 입증할 만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를 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냥 그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놓고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주로 보지 않아요. 이걸 제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혼 소송이랑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두 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불륜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여기서 이제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혼 소송이 유리해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이혼 소송을 하는데 상간자 소송까지 같이 진행하게 되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소를 취하해주고 이혼 소송에서 그러면 그 뭐 더 인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소송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인데 이번엔 이혼 소송 결과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A 씨가 패소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 아니니까 이번에도 그 이제 그 남편 B 씨 같은 경우에는 승소하면 1억 원을 걸긴 했는데 1억 원이 다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승소해서 위자료를 받으면 전액 기부하겠다. 이번 사례에도 돈이 목적이 아니면 분명히 밝힌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놓고 보면 최정원의 불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하죠. 물론 뭐 재판 결과를 끝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확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냥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지금 객관적인 시선을 봤을 때는 최정원 씨가 많이 불리한 상황이죠. 더욱 눈길을 끄는 건 새로 이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잡히니까 그 B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승소했다고 밝히면서 그 최정원 피해자라고 본인한테 제보 연락을 해온 분들이 많다. 자기가 보기에 최대 11명 정도이고 그 11명 중에 한 명이 본인의 와이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추가 소송의 위험도 있다라는 걸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최정원이 패소했다. 그래서 위자료를 물어줬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제보받은 걸 중심으로 볼 때 이제 본인 사례를 제외하고도 10건이 더 있다는 거잖아요. 10건이 다일 수 있지만 그중에 한두 건이라도 더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최정원 씨 측의 법률 대리인은 스타뉴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뭐 11명 더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뭐 재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11명이 더 있다는 이야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실 무근인 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에는 뭐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면 재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이 B 씨가 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최정원 씨의 불륜이 법원을 통해 가지고 사실로 드러나고 추가 고소까지 이루어진다면 또 하나 연예계의 최악의 뉴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분명 존재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떨지는 좀 재판을 봐야 되지만 그냥 제 경험 그리고 법조계 제가 아는 분들이 물어봤을 때는 8분 응선은 넘은 걸로 보여지긴 해요. 최정원 씨의 패소가 이미 가장 중요한 이혼 소송의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그 스탠스에 나온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뭐 그래도 최정원 씨 법률 대리는 굉장히 강력하게 승소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고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또 최정원 씨 팬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오해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크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최정원 씨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 보이고, 아마 이제 1월 20일 날 변론기일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 변론을 더 할지 뭐 상황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재판이 또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 게 2월 달에 또 법원 인사가 있으면 또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최근에 재판이 지연되고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신속한 재판이 왜 중요한지, 어떤 재판 지연과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는 요즘 워낙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정원 씨 사례도 이제 뭐 지금 본인 재판에 그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또 길어질 수 있을 여지도 보이긴 하는데, 여하튼 잘 지켜보고 따라가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 코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